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게 참 많은 날이죠. 그리고 이벤트 전날 논하는 자리가 가장 어려운 날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해석 붙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종목은 한미 정상회담 말고 저희 이쪽으로 가보려고요. 금리랑 그리고 노란봉투요.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쪽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움직였는데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로봇주 쪽으로 완전히 포트폴리오상에 보유하셨던 종목은 있으셨겠지만 비중을 완전히 늘려야 하나의 고민을 오늘 요구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과장님. 안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잠자다가 깨어났네요. 이거는 큰 의미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늘이 주도주에서 계속 베팅하기라는 어려우니 일부 다른 대체 섹터가 필요한데 그 수급이 머물기 딱 좋은 곳이 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보세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후자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첫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닥에서부터의 첫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는 옆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로봇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세기는 조금 더 센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시장은 역시나 우리가 모두 예상을 했던 것 대비 다른 쪽 꺾게 되면서 다른 쪽에 대한 섹터를 보다 더 부각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이 부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2일 날 보게 되면은 새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피지컬 AI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이것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결국은 이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약이 심해요. 비약이 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컨셉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투자 심리를 더욱더 확장을 시켜줬었고 수급을 더욱더 많은 부분 붙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 로봇들이 아침 시작했을 때부터 워낙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섹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전부터 금요일 날부터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 로보티즈가 훨씬 더 눈에 띄었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큰 상승폭이 나오면은 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도 피지컬 AI 관련돼서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이 오픈 AI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이러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 더 강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사실 오전에 고민을 했었던 건 하이젠 RLM. 원래 그 전에도 베타 개수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로봇주들로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섹터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을 종목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삼성 쪽에서에 대한 뭔가 로봇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이쪽으로 수급이 보다 더 집결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봤을 때에는 로봇 섹터가 추가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거기서 내가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티즈인가요? 일단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터지고 그리고 네. 가장 섹터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가 지금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가 여기서부터에 대한 상승률이 10%로 낮아졌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만큼이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충분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로보티즈가 조금 더 바라볼 요소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전부터 베타크스가 높았던 종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이 로봇 섹터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시메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그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적 관점을 갖고 보자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죠. 확실하게 구조적인 상승이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는데 과연 오늘 들어오는 수급에 어느 정도 믿음을 줘야 할까?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고 빠져나와야 할까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기술적 분석에서 좀 힌트 받고 싶습니다. 사실 언제 들어가도 괜찮았었던 차트 모양을 줬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하방 지지가 아주 잘 나타났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위로 가려나 계속 기려나 밑으로 가려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위로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전고가 보통 31만 원, 32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그쪽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이는 천장인데 근데 지금 거기까지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다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들이 금리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돌파를 해서 천장을 더 높인다거나 이런 시나리오까지 열어볼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관점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박스권 네. 상단이죠. 한 32만 원 예. 돌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예. 지금은 조금 그렇고요. 그 매물대 통과하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전과 다르게 진짜 예전에는 뭐 대기업 산하에 있는 뭐 레인보우나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워낙 강했었는데 이제는 그쵸 로보티즈랑 뭐 하이젠 R&M 이런 액추에이터 부품하는 기업이 강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뭐 원가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쪽 섹터가 이쪽 기업이 좀 셀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로보티즈 경우에는 또 테슬라, 뭐 유니트리 등 뭐 이런 레퍼런스도 글로벌 레퍼런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장 노릇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다고 하면 로보티즈를 선택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된다고 하면 조금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쵸 레인보우나 뭐 유일 로보 최근 주가 흐름만 보면 별로 오른 게 없어서 들어가기 나쁘지 않다로도 생각될 수는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빠질 룸이 크진 않더라도 올라갈 룸이 아직은 많아 보이지 않아서 산다고 하면 로보티즈가 나와 보이고 이게 국내 로봇주를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다 비싸죠. 네. 네, 전부 다 비싸고 감당 가능하지 못할 만큼 비싼데 이게 레인보우로 봤을 때 중국 로봇 쪽 기술력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 상장 얘기를 앞두고 있는 유니트리도 네. 있고요. 근데 이게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이긴 한데 시총이 한 2조 정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가 한 5, 6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레인보우가 싸다고 할 수 오른 건 없지만 차트상으로 부담은 없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들이 다 비싼 건 사실이고 근데 국내 로봇주 중에서 굳이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주를 산다면 로보티즈 대장격을 사거나 혹은 로봇 ETF를 사거나 혹은 저는 글로벌 로봇 해외 쪽 ETF를 찾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쵸. 과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느낌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지금 예. 좀 더 봐야죠. 예. 아직은 뭐 삼성이나 이런 삼성 그룹주 중에서 그룹 내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뭐 나오면 강한 매물대 뚫고 올라갈 거고 예. 그때 차라리 따라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1, 2만 원은 확실히 올려놓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있어서의 차후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이름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요? 삼성 로보틱스로. 일단 계속해서 그때가 언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과 차트가 살아있는 로보티즈로 더 강점을 주고 계신다라는 점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로봇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제2의 마스가로 가보시죠. 원전이고요. 오늘 날 잡았네요. 에이, 판 사람만 지금 속상한 거 아닐까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만 원 안착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뭐 다시 예전 주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노이즈, 뭐 정말 격한 표현이었어요. 노예 계약이라고 했었던 그 표현 사건이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그냥 그 자리예요. 이 말은 즉슨 다시 일부 손바뀜이 일어났고 여기서 더 기대하는 자들은 담았다라는 뜻이 된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법한 이 이슈가 조선과 다르게 더 점수를 줄 만한 자리라고 보는 걸까요? 송태영 과장님? 일단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 차근차근. 네. 노이즈는 일단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예. 보시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이 생김에도 사실상 과연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은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쪽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맞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시각들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사실상 수익성이라는 것 자체가 파이 자체를 가져가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수익성 자체도 논하기가 많은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너무나 과도했던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는 소화를 하고 주가는 일단은 그 전에 제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텐데 결국 그 부분은 이 원전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SMR 관련돼서 하반기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있겠는가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요 근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스웨덴 관련돼서 이제 이 SMR 관련돼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사실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주기기를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만 개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빨라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보다 더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러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노이즈를 해소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제자리까지 왔으니까 예. 추가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더욱더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조선 대비 이제 원전이 더욱더 눈에 띈다. 뭐 이런 부분은 조선은 그만큼 그 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거기서부터에 대한 차익이 나온 거고 그 위에 원전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주가에 대한 트리거 자체가 결국 여기서부터에 대한 이 더욱더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주의 모멘텀이 이제 대형 원전이 아닌 SMR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가 그 부분에 맞춰서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이 그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새벽에 뉴스가 나올 거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조선과 원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날이 오늘뿐인 거잖아. 이 시간뿐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켜보고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굳이 바닥에서부터 어차피 사실 못했었는데 이 여기까지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불구하고 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서부터에 대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썸펍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내에서에 있어서 비중을 굳이 많은 부분 실을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 놓고 그 이후에 대응의 영역으로서 보다 더 많은 부분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 영역으로 본다면 여전히 원전은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되는 거죠. 하지만 내일 이후에 원전주가 보일 움직임에 따라서는 사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대응의 영역으로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의 비중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내일장 열어보자의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디 강한데 자, 어느덧 6만 원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그 고점부 우리 늘 이 시간에서 얘기했던 68,000원까지 지금 가겠다라는 기세처럼 보여지거든요. 수급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결국에는 그 큰 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내렸을 때 가격적 메리트를 느꼈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부장님? 저는 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저는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둘 다 선호하고 있고요. 둘 다 반씩은 뭐 비중을 싣는다면 반씩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 그 글로벌 네. 저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저 기술력 면에서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게 사실인데 원전만큼은 우리나라 업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글로벌 말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쵸. 지난주에 그 원전 뭐 노예 계약 뭐 이런 언론 노이즈로 인해서 차트가 좀 망가졌던 부분 제외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다시금 제자리로 왔을 뿐이고요. 회사 기업 가치 면에서도 뭐 로열티 뭐 이런 이슈 좀 있을 수 있죠. 좀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거나 뭐 약간의 없던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뭐 대세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진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필수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나 뭐 그 외에 이제 뭐 핵연료 뭐 재처리 문제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데 원전 사업의 확장성이 더 커질 거로 보여서 저는 원전 섹터는 가지고 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한전기술도 그 웨스팅하우스 업체가 설계 업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전만큼 기술력이나 뭐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혜는 꽤 높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근데 저는 세론보다는 조금 세론이 크게 나올 거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세론이나 할 만한 것도 특별히 없고 나오면 긍정적인 뉴스일 테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더 세게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특별히 너무 아무런 멘트가 없었다 할 경우엔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이쪽은 대세 산업 쪽에 뭐 에너지 정책 면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주도 업종 중 하나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여겨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중요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분할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네요.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만약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기회라고 우리가 응당히 말할 수 있는 장인지 챙겨봐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봅시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코스닥 1등 종목. 근데 이제 언제 코스피로 이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알테오젠 볼게요. 금리 인하하면 양대축, 지금은 로봇과 바이오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해서도 오늘은 뭐 바이오 시밀러단보다는 확실히 바이오 테크 쪽에 더 강합니다. 플랫폼 쪽 알테오젠이 선두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과장님, 금리라고 해서 바이오주를 산다라는 것은 이제 구식 같은데
지금도 먹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하반기에 진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유입? 왜냐하면 전 거래일이었죠. 금요일 날 2시 반에 갑자기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모였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이러한 최근 들어서 유의미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금리일까요?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클래식도 먹힌다. 클래식도 먹힌다. 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이 풀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든 뭐를 하든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바이오 섹터를 완전히 죽이고 가기는 많은 부분 네.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요 근래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원인 자체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성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은 열의 9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보다 더 많았던 아침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알테오전은 그런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매력도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알테오젠이 여기서부터에 대한 정말 높은 수익률을 바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이어졌을 때에는 알테오젠을 빼놓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이제 9월달, 10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뭐 포트 내에 일부를 편입하고 가셨을 때 10에서 15% 혹은 그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수급에 대해서 많은 부분 더욱더 이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테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마지막 퍼즐로서 다시 한 번 더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UB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많은 이러한 이제 자산 운용사들에 대한 의견 자체를 보게 되면 다 가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 다른 부분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상 가정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거기서에 대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B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나 보수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우려가 잠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노이즈를 소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노이즈를 소화를 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오르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그냥 대놓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가 알테오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러면은 전고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기에는 룸이 좀 있네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리가캠 근데 ABL 바이오는 거의 이제 다 왔거든요. 저항선까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알테오젠의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간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를 뚫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알테오젠에 대한 어느 정도 다른 기타 대비의 관심도 그리고 목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떤 사이즈를 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알테오젠은 좋게는 보고 있고요. 네.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뭐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예.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그쵸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수급들이 확 열릴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요즘 바이오 섹터 봤을 때 대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 외에도 뭐 리가캠 이런 대장주 외에도 최근에 그쵸 뭐 D&D 파마텍이나 네. 뭐
올릭스도 그렇고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바이오를 한 종목만 담기에는 조금 오히려 리스크하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두세 개 정도 네. 나눠 담거나 뭐 ETF를 사도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한 두세 개 종목 정도로 나눠서 트레이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어쨌든 뭐 대표 기업 중 하나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회사 중 하나긴 하고 또 하나 저는 좋게 보는 게 올릭스 종목도 좋게 보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뭐 법인세 차감 손실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뭐 로레알과의 뭐 탈모 프로젝트 공동 개발이나 뭐 일라이 릴리와의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이력들을 감안할 때 시총 지금 한 1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막 부담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여서 이 정도 사이즈 큰 종목도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중간 정도 혹은 조금 작은 사이즈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는 한번 네. 골라보자. 사실 지난주에 올릭스 두 분 모두 좋게 봐주셨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의 의견 주셨고요. 알테오제는 수급적인 면에서도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괜찮다의 의견 두 분 모두 공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또 갑니다. 사실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또 이렇게 무섭게 가는 게 이수페타시스구나 싶네요.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하죠. AI 버블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AI 단에서 꼭 살펴봐야 할 종목이고 그리고 AI 리더인 샘 올트만의 발언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지 가이던스로 나타내 줄 수 있을지 완전 또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또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기술주 테크주에 있어서의 방향이 지금 딱 분기점이기 때문에 역할론이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그리고 그걸 앞둔 지금 우리.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수페타시스. 긍정의 의견으로 보실까요? 긍정의 의견을 놓기는 했는데 네. 트레이딩 의견을 드려요. 트레이딩 의견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 움직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이번 주에 27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거기서에 대한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만약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시간에서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으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수페타시스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조금 하회를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향후에 더욱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11월 달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의 가이던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이직 관련돼서 그 시장의 계약가 더욱더 많이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결국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실적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기회를 더욱더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차라리 그때까지 내가 매매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고 봤다가 만약 그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고 기회 준다면 땡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구간에선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 왜냐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을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적 성격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긍정 주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봐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지금 3거래일 연속이죠.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려 세우는데 오늘 7% 가니까 꽤 강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꾸준히 끌어갔고요. 오늘은 외국인까지 수급적인 손에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는 오늘 시티에서 목표가 8만 원 리포트 그쵸. 나오긴 예. 했거든요. 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저도 뭐 이렇게 급하게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3일 연속 양봉이 나온 만큼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근데 그 조정도 저는 좀 잔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5% 정도 내외.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은 내 감안하고 갈 법하다 하면 네. 들어갈 법도 되고요. 왜냐면 이 업체가 어쨌든 HBM 관련한 업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서의 실질적인 수혜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최근에 그쵸 이제 증설도 완료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숫자까지 더해지면 그런 부분이 밸류 부담이 좀 있지만 지금 밴드상으로도 좀 상단에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상향 이어질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 이수페타도 좋게 보지만 네. 그보단 이오테크닉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데 뭐 이오테크닉스도 HBM 외에도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미국 투자가 들어갈 때 후공정단에서의 가장 큰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호해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시네요. 둘 다 좋다. 의견 받아봤고요. 이오테크닉스는 TSMC 향 그리고 삼성전자 향 다 같이 있으니까 좋은 종목 많습니다. 잘 압축해서 흐름 보는 것으로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접근해도 괜찮다 의견까지 저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